안녕하세요. 오랜만에 3학년 4차시로 찾아온 문지민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연극 수업 4차시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실감나게 대사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극 수업 4차시. 연극 수업 4차시에서는 토끼의 재판의 대사를 실감나게 표현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사 지문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게 어떻게 표현할까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건의 흐름에 맞게 이야기의 처음, 가운데, 끝을 잘 읽어보고 사건에 따라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을 잘 생각하면서 연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재판 대본을 준비해주세요. 토끼의 재판. 선생님이 오늘 온라인 수업에서 할 토끼의 재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본과는 등장인물의 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내용이랑 그 안에 들어있는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은 모두 같으니까 그래도 잘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속 외딴길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커다란 호랑이를 넣은 괴짝이 놓여 있다. 바람 부는 소리와 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자, 첫 번째 해설입니다. 그죠? 첫 번째 해설. 산속 외딴길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해설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책을 읽듯이 해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을 잘 살려서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대본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죠? 그 대본을 함께 보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커다란 호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커다란 것은 어떤 거죠? 그쵸? 커다란 거예요. 커다란 호랑이를 넣은 괴짝이 놓여 있다. 바람 부는 소리와 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들이 해설을 읽을 때는 지금처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설하는 친구들이 잘 상상해서 표현을 해줘야 우리 등장인물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또 연기를 잘할 수 있겠죠. 호랑이 1. 답답한 듯. 뛰쳐나가고 싶어 못 견디겠다. 아우, 배고파. 호랑이 2. 문을 열려고 흔든다.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이걸 어쩌지? 호랑이 3.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뭐든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야지. 자, 그 다음입니다. 답답한 듯. 답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은 답답하면 가슴을 친다거나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답답함을 표현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호랑이의 대사를 봤을 때 답답한 듯이라는 지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함께 표현을 해주면서 뛰쳐나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대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연달아서 해볼게요. 뛰쳐나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배고파. 자, 지금처럼 선생님이 배고플 때는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진짜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 배고파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호랑이 2가 이야기하죠. 문을 열려고 흔든다.
문을 열려고 흔든다는 여기서의 문은 바로 괴짝이겠죠? 그 괴짝 문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열리잖아. 이렇게 흔드는 행동을 함께 하면서 대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대사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랑이 3이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뭐든 닥치는 대로 잡아 먹어야지 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에서는 이 호랑이의 지금 화를 표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뭐든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야지. 호랑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죠? 배고픔에 힘이 빠진 호랑이가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그때 나그네들이 나타난다. 다리가 아픈지 잠시 돌 위에 앉는다. 그리고 또 해설 친구가 나옵니다. 배고픔에 힘이 빠진 호랑이가 자리에 어떻게 앉아요? 풀썩 주저앉는다. 그쵸? 이렇게 어감을 살려서 말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나그네들이 등장하죠? 그런 나그네들이 등장하는 그 포인트에서는 해설하는 친구분들도 확실하게 조금 더 찝어주고 넘어가면 보고 있는 관객들이나 또 연기를 하는 등장인물 배우 친구들이 더욱 이렇게 표현을 실감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그네 1. 아이고 다리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이 산을 넘어가야 할 텐데. 나그네 2.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 거지? 나그네 3. 두리번거리며. 여기 있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큰일 나는데 말이야. 그 다음 나그네 1. 아유 다리야. 여러분들 다리 아플 때 어떻게 하나요? 다리를 주무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다리를 무릎을 두드리면서 아유 다리야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아유 다리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넘어가야 될 텐데. 걱정스러운 말투에 나그네 1이죠. 자, 나그네 2가 이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고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 거지? 지금 나그네 2 친구는 힘든 상태예요. 그쵸?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얼마나 더 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나그네 2 친구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하는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그네 3. 나그네가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한다. 호랑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그네를 발견한다. 자, 그 다음 해설입니다. 나그네가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떠날 준비를 다시 하게 돼요. 그때 호랑이가 나그네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짐을 챙기니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호랑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그네를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감을 표현해주면 좋은 단어는 바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겠죠? 호랑이 1. 귀를 기울이며. 저기 누군가 있나 보다. 호랑이 2. 착한 목소리로. 저기요. 저기요. 호랑이 3. 나그네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며. 나그네님! 나그네님들! 나그네들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둘러본다. 누가 우리를 부르지? 자, 호랑이 1이 귀를 기울이며 누군가 있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귀를 기울이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는 것이 그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는 그것을 표현해주는 호랑이의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호랑이 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를 부르는 거죠. 착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왜 착한 목소리로 나그네를 불러야 할까요?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호랑이들이 자신들이 안전하다, 자기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나그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호랑이들은 더욱더 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요, 저기요. 그리고 호랑이 3이 나그네를 발견해서 반가워하죠.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구들 봤을 때 어땠나요? 반가웠죠? 어떻게 해주고 싶었어요? 달려가서 막 안아주고 싶고, 또 막 박수치고 싶고, 같이 부둥켜 안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딘가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정말 생명줄을 발견한 것 같이,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불러야 되겠죠? 나그네님! 나그네님들!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둘러보게 되죠. 나그네는 지금 산속 외딴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랑이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나그네를, 자기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나그네는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둘러봅니다. 누가 우릴 부르지? 호랑이의 목소리가 들린 쪽을 보면서 그 대사를 아직 확실하게 발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호랑이가 대사를 하는 그 위치를 살짝 바라보면서 누가 우릴 부르지? 라고 놀라는 행동과 함께 대사를 표현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호랑이들 착한 목소리로 나그네님 여기에요. 나그네 1 괴짝을 들여다보고 아이쿠 호랑이구나. 이게 무슨 일이지? 호랑이 2 울먹거리며 나그네님 제발 저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괴짝 안에 갇혀있다간 배가 고파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호랑이들이 착한 목소리로 나그네님 여기에요 하고 부르게 되죠. 나그네 1이 괴짝 안을 들여다보는데 호랑이에요. 놀랐어요. 들여다보고 어이쿠 호랑이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란 거겠죠? 나그네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호랑이를 보고 놀란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호랑이 2가 나그네에게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더욱더 어필하기 위해서 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나그네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괴짝 안에 있다가는 어떻게 배가 고파서 죽을 것만 같아요. 힘이 없고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고프면 힘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죽을 것만 같아요. 더 힘이 없는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나그네 2 믿지 못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에이, 괴짝 문을 열어주면 나와서 당장 우리를 잡아먹을 거잖아. 호랑이 3 손을 저으며 아이고 절대 아니에요. 어찌 저희가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나그네 2가 믿지 못합니다. 선생님이라도 믿지 못해요. 그쵸? 믿지 못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의심이죠? 이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에이, 괴짝 문을 열어주면 나와서 당장 우릴 잡아먹을 거잖아 라고 나그네 2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호랑이 3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을 해줘야 아까 불쌍하게 표현도 했는데 나그네 2가 믿지를 않으니까 이번엔 더욱
더욱더 불쌍하지만 정말 난 정말 그러지 않을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손을 점면서 어이구 그럴 리가 없어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대사를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나그네 3. 불쌍해진다. 설마 천하의 호랑이가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우리가 이 문은 열어줄 테니 약속은 꼭 지키세요. 호랑이들, 걱정 마시고 얼른 열어주세요. 나그네 3이 이제 또 불쌍해지는 거죠. 호랑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는 안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그네 3이 이제 호랑이가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여기서 불쌍해진다 다음에 있는 흠이 있죠. 그 흠은 나그네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 그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호랑이들이 걱정 마시고 얼른 열어주세요. 이제 호랑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그네들이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착하게 나그네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문을 열어주자 호랑이들이 나온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그네들을 잡아먹으려고 밀어서 넘어뜨린다. 자, 이번 해설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해설하는 친구들이 말을 할 때 조금 천천히 그리고 그 호랑이랑 나그네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그네들을 잡아먹으려고 밀어서 넘어뜨리는 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잘 차근차근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대사를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도 지금은 대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해설하는 친구들도 자기들도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이 연기를 직접 하고 있는 호랑이와 나그네 친구들이 더 연기를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설하는 친구가 더욱더 이 단어를 차근차근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호랑이 1. 괴짝 안에서 한 약속을 괴짝 밖에 나와서도 지키라는 법은 없지. 나그네 1. 일어나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니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호랑이들이. 자, 이제 호랑이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호랑이 1이 이야기하죠. 괴짝 안에서 한 약속을 나와서까지 지키라는 법은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나그네라면 진짜 어떡해요, 그죠? 자, 나그네 1은 화가 나죠. 이제 나그네들은 애걸복걸해서 살려줬더니 뭐? 처음엔 화가 나게 되겠죠. 화가 나지만 호랑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을 계속 연결해서 볼게요. 호랑이 2. 은혜를 모르기는 사람이 더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은 보는 대로 잡아먹어도 괜찮다는 게 우리 호랑이들의 법이야. 호랑이들이 나그네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가고 나그네들이 한 걸음 물러선다. 그 다음에 또 해설이 나옵니다. 호랑이 2의 대사가 있고 난 다음에 또 해설이 있는데요. 호랑이들이 나그네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가고 나그네들이 한 걸음 물러납니다. 이거는 호랑이들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그렇게 화는 났지만 호랑이들이 한 발짝 다가오니까 겁이 나서 한 걸음 물러나는 그러한 행동을 표현해줘야 되는 해설이 되겠습니다. 나그네 2. 어이없어 하며 아니 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중 누가 옳은지 주변에 한번 물어보죠. 호랑이 3. 그럼 재판을 하자는 건가? 그래 좋다. 어디 해보자. 자, 그 다음 나그네가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어이없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뭐 코웃음을 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와 이렇게 어이없는 것을 표현해 주게 될 텐데요. 아니 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나그네 이도 당당해요. 그럼 우리 중 누가 옳은지 한번 재판을 해보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을 안 지킨 호랑이가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나무와 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그네가 두리번거리다가 소나무를 발견하고 소나무에게 다가가서 묻는다. 나그네 3. 소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소나무님, 당신도 보셨으니까 상황을 아시죠? 이런 배은망덕한 호랑이들이 옳습니까? 저희가 옳습니까? 소나무들, 나그네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 쳇! 당연히 호랑이가 옳지. 자, 해설 한 번을 넘어서 뒤에 나그네 3이 이제 소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왜 무릎을 꿇고 앉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죠. 간절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나그네 3이 무릎을 꿇고 대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친구들, 나그네를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나무님, 당신도 보셨으니까 아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나무들은 하지만 나그네를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나무들 지문에도 표현이 되어 있죠. 나그네를 보는 눈이 곱지가 않다. 그 곱지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째려본다거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다거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곱지 않은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싫을 때 하는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소나무 1. 화를 내며 사람은 은혜를 몰라서 호랑이한테 죽어도 싸지. 소나무 2. 우리가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데도 우리를 마구 꺾고 베어버리고. 소나무들. 호랑아, 그냥 얼른 잡아먹어버려. 보세요. 소나무 1이 화가 나 있잖아요. 그쵸? 화를 내며 사람은 은혜를 몰라서 죽어도 싸지 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이 은혜를 몰라서 죽어도 싸다고 이야기할 만큼 소나무들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친구들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나쁜 것을 표현해주면 더 실감나게 소나무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호랑이들, 박수를 치며 자, 사람이 더 은혜를 모른다는 우리말이 맞지? 나그네들, 당황하며 죽어가는 걸 살려줬는데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니! 호랑이들이 나그네들에게 한 발짝 또 다가서자 무서워서 도망간다. 나그네 1, 도망가며 잠깐! 여기 길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나그네 2, 길님! 저희가 호랑이를 구해준 걸 다 보고 들으셨죠? 호랑이가 옳습니까? 제가 옳습니까? 그리고 또 그 대사랑 해설을 넘어서 나그네 1 도망가며 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는 나그네 1 도망가며 잠깐! 앞에서 해설 부분에서 우리 호랑이 친구들이 또 나그네 친구들을 잡으려고 다가왔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도망을 가면서 잠깐 하는 겁니다. 왜 잠깐 할까요? 여기 길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자기들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기가 싫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1은 도망가면서 다급하게 잠깐 하게 됩니다. 길들, 인상을 쓰며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길 1.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를 밟고 다니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길들, 인상을 쓰며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길들 역시 지금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나그네들에게 인상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우리는 당신들 싫어해요 라는 게 더 많이 보여지면 길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길 2. 길에다가 코를 흥흥 풀고 더러운 침도 바닥에 마구 뱉지 않습니까? 길 1. 우린 우리의 고마움을 모르고 막대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길 2. 지금 당장 잡아먹어 버리십시오. 길의 말이 끝나자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다가간다. 나그네들이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자, 마지막 해설 부분에서는 이제 길의 말이 끝나자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입을 쩍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다가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행동으로 해주고 나그네들이 도망을 가다가 호랑이한테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쵸?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거죠. 애원한다. 자, 선생님하고 오늘은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까지 요 해설까지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하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했겠죠? 자, 선생님과 함께 토끼의 재판을 읽어보면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동으로 어떻게 연기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설입니다. 해설은 등장인물에게 다양한 정보, 그러니까 배경,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설이 중심을 갖고 극을 잘 이끌어줘야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더욱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해설하는 친구들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토끼의 재판을 읽었을 때 호랑이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호랑이는 성격이 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나그네. 나그네는 겁이 많으나 불쌍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성격으로 그 성격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소나무와 길은 사람들의 나쁜 모습만을 봐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나그네에게도 감정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동과제입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자신의 역할이 아닌 인물도 실감나게 읽어보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역할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토끼의 재판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연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선생님하고 그 뒷부분, 이제 토끼가 나오는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활동과제 보고 또 다른 친구 것도 함께 연습해보고 내 대사도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